예. 그러니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제. 자, 후보자님. 예. 체크. 지금 김진태 의원님은 의전원 합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23년 지난 후에 7개월 늦춘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런 의심이신 걸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후보자 따님의 합격 통지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합격 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즉 모든 서류, 의전원 입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변경하기 전에 생년월일로 접수됐고, 심지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된 그 서류에 따라서 진행된 거 없죠? 맞습니다. 따라서 자,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문회는 국회 권한이지만 국민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장면이 계속 연출이 돼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서 이 청문회의 의미를 자꾸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후보자님. 예. 저 사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죠? 예. 예,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의 직원들과의 회식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저 회식 장소에 외부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가 저 전체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사진을 갖고 있을 사람은 저 사진을 후보자님과 찍겠다고 했었던 저 윤총경이 갖고 있을 가능성 밖에 없는 거죠? 윤총경이 당연히 갖고 있고요. 윤총경이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수사기관이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맞습니다. 윤총경이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해서 포렌식 된 뒤에 그 포렌식 된 모든 정보가 현재 검찰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사진의 유출 경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죠. 저건 이미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를 최근에 발부받은 사람이 딱 2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따님 본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이라는 겁니다. 교육감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후보자 따님이 저거를 유출했을 리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 따님이 저거를 야당 의원에게 줬을 리가 없잖아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로서는 추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다음 보여주시죠. 이거 한번 보시죠. 저희 의원실에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코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정을 하게 됐는데, 최강덕 의원 사무실에서도 서울리그를 알고 서울리그의 그 조사 내용도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암만 해도 그 검사가 아니겠느냐라고 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야당의 모 의원실에서 이 코링크 P가 지분을 취득하려고 했던 그 회사의 관계자에게 해서 최근에 진정 또 사건 내용이 무엇이라는 점을 다 알고 접근을 해왔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다 알고 해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 정보는 또 어떻게 야당의 모 의원실에 흘러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의아합니다. 본인도, 저한테 제보한 저 본인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야당 의원실에서 알지? 내가 최근에 진정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바로 그게 녹취 내용입니다. 방금.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아까 김정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부딪히는 의견들이 교류가 되고 하면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이 청문회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막는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검찰에도 그런 공보 준칙이 있습니다만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그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항상 주장해 오셨던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엄단돼야 된다. 따라서 여야 구분 없이 주장하는 것이니만큼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관악회에 대해서, 관악회 장학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없이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언론 보도도 저렇게 유령 장학금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야당 의원님들도 의문 제기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또 띄워드린 게 뭐냐면 서울대 스누라이프라는 교내 커뮤니티인데 저기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나도 신청 안 하고 장학금 받았는데 나도 별도 서류 제출. 예, 심지어는 관악회가 공식적으로 신청 필요 없다라고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신청 없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논란 없었으면 좋겠고요. 2학기 연속 지급된 게 특혜냐라고 했는데 공보를 한번 보시죠. 공보를 좀 공창회부를 보면은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독특한 케이스, 특혜라고 보기가 어렵다. 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이배